한국과학기술원의 전길남 교수께서 글로벌 네트워킹에 관한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과기원의 전길남 교수님을 소개드립니다. 네, 전길남입니다. 오늘은 그 글로벌 네트워킹이라는 거 지금 맡고 있는 입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맡고 있는 거는 내용에서 설명드리죠. 네, 여기서 글로벌 네트워킹, KR 네트라는 거는 주로 지금은 컴퓨터 네트워킹, 전산만 중심으로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정보만. 사실은 그 외에도 판송만, 통신만 고루고루 있는데 결국은 다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은 주로 컴퓨터 통신만 중심으로 생각하죠. 근데 먼저 그 글로벌 네트워킹, 인터넷부터 시작해서 저도 굉장히 요새 발전하고 있다. 해마다 2배씩 커지고 있다. 뭐 여러 가지 들었는데 한번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몇몇 정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컴퓨터 몇 대 정도가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오는 숫자가 대충 이런 숫자입니다. 오늘 현재 사용자 수는 대충 2천만 명. 근데 2천만 명 중에서 인터넷에 직접 연결을 해서 쓰는 사람은 이거의 절반, 한 1,000만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지 1,500만 명. 나머지는 보통 엔터프라이즈 네트 아니면 기업 내 네트라고 해서 인터넷하고 연결 안 하고 이메일 정도에서는 연결하지만 그 이상에서는 연결 안 하는 사내 네트워크라는 형태로 꾸미고 있어요. 근데 컴퓨터 수는 대충 한 200만 대 정도 되는 것 같고 대충 컴퓨터 수는 해마다 한 2배 정도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지금 2000년 되면 에스티메이트는 뭐 아무도 개런티는 못할 거지만 한 1억 내지 10억 정도로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용자 수도 컴퓨터 수도. 근데 그거의 핵심 부분은 사용자 수는 그렇게 될 건데 컴퓨터 수도 사용자 수만큼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라는 거는 이동통신이라는 부분 얼마 정도 싸게 제공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노트북에 추가로 예를 들면 몇만 원 붙이면 이동통신 됩니다. 근데 그러면 굉장히 이 숫자가 늘어날 거고, 근데 안 되면 시행하는 형태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용도로 쓰는 거예요? 라고 하면, 지금 여기 쓰는 이런 제일 처음에는 연구부터 시작하고, 요새는 한창 교육이라는 분야에 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뉴질랜드에 가면 이 인터넷에 연결 안 되는 국민학교는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뉴질랜드에 있는 국민학교는 다 인터넷에 오늘 현재 연결되고 있다. 근데 지금 그 다음에 행전 그런 것도 연결되고 있는데 지금 제일 크게 발전하고 있는 분야는 커머셜한 분야, 상용 분야. 아직도 지금 상용 분야는 우리 전체에 한 50%도 안 되고 있을 거지만 선정위로 보면 제일 높죠. 근데 결국은 2000년 정도 되면 상용이라는 분야가 중심될 것 같아요. 나라로서는 130개. 우리나라 인터넷에 연결 시작하는 거는 1982년. 그 당시에는 인터넷에 연결되고 있는 나라는 한 10개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130개. 그러니까 웬만한 나라는 다 연결됐고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지금 연결 안 되는 나라 몇 개밖에 없어요. 뭐 북한, 몽골리아, 그 다음에 미얀마, 네팔, 한 4개, 5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추가로 뭐가 있는가 하면 미디어 텍스트함이라고 저런 프랑스에 있는 건데 이 규모가 대충 500만 대 내지 1000만 대 정도 될 거고 그 다음에 PC 통신도 대충 비슷한 규모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입장으로 이야기할 때 사실 PC 통신 보급률 PC 몇 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대 PC 통신 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세계에서 거의 최고 수준 같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조금 특이한 상한다는 거 우리가 최대한 대로 앞으로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 가볍게 그 역사라고 하면 그 미익서 60년대 말 알파넷부터 시작하는 것이 미 US 인터넷이라는 거 80년대 되고 오늘 현재 글로벌 인터넷의 그 한 3분의 2 정도 됩니다. 그 미가 세계에서 3분의 2, 나머지 그 그라파 아시아 합해서 3분의 1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SDN이라는 거 82년에 시작했고 그 다음에 교육만 연구만 국가기관만라는 거 시작하면서 지금 ANC라는 거로 그 이 교육 연구 분야, 학술 분야는 지금 그 협의회라는 형태로 지금 그 조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다 글로벌 인터넷학회의 그 멤버 되는 거고 그런 인터넷 그 글로벌 인터넷 때문에 지금 인터넷 소사이티라는 거 재작년에 만들었고, 근데 그 다음에 칸라는 조직도 만들었습니다. 그런 데서 그 글로벌을 한 세계적으로는 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조직 그 이거는 별로 재미도 없을 것 같은데 제가 그 시간 많이 소비하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오늘 현재 그 칸라는 그 대륙간 조정위원회 그 책임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 스페시피컬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제가 책임 맡고 있고 그 외에는 북미의 책임자가 한 명 있고 그라파적으로 책임자가 한 명 있고 3명 같이 그 공동 유의자라는 형태로 그 조정하고 있는 상태죠. 근데 그 밑에는 IPG라는 기술을 기획하는 그룹가 있고, 근데 그거하고 별도로 인터넷 소사이티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작년 말에 그 만들고 한 1년 반 정도 됩니다. 근데 거기서 주로 그 아키텍처, 그 다음에 스탠다드 그런 거 만들고 있는 거죠. 오퍼레이션은 각 나라에서 하고 여기서는 오퍼레이션은 안 합니다. 주로 그 조정 코디네이션이라는 것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도 그 이런 이야기 많이 그 하죠. 그 ISDN하고 아니면 BISDN하고 그 이 네트워킹하고 어떤 관련되는 거예요? 아니면 고속통신만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거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네트워킹 전사만 어떤 관련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전해해봤어요. 그 우리가 그 흠이 있는 그 전산만 하는 거는 이 어드밴스 네트워킹이라고 생각하면 밑에 그 고속통신이라는 거 그 이용할 거고, 그 다음에 이동통신이라는 거 우리가 이용할 수 있으면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이용하기가 힘드는데 그렇지만 조만간 그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이용할 거고, 그 다음에 만일 그 ISDN 아니면 BISDN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서비스 우리한테 제공하면 우리는 이용하기로 될 거고, 근데 좋은 서비스 제공 안 하면 이용 안 하게 될 거고. 근데 오늘 현재 우리 그 네트워킹 우리나라에 그 몇만 명 내지 20만 명 있다라고 하는데 그 속에서 ISDN을 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도 거의 경험 없을 겁니다. 근데 이유는 ISDN가 지금 우리한테 그 서비스 코스트 퍼포먼스 생각할 때 더 조금 그 가격을 내리는지 그 누구나 액세스할 수 있는지 기계 사게 살 수 있는지 뭐가 있어야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그 전연성 아니면 다이얼업라는 거 이용해서 아니면 LAN 이용해서 우리가 직접 그냥 하고 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그 세계적으로 그 미팅가 뭐가 있어요라고 이야기하면 이 KRNet라는 거는 이름은 이 아이넷 적으로 해서 아이디어 얻었어요. 그 80년대 말 90년대 초부터는 주로 네트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KRNet로 그냥 하자. 처음에 K넷으로 할까 하는데 K넷은 너무 그 혼돈 생길 거니까 라고 해서 그 아이넷라는 거는 원래 미익서 컨퍼런스는 네트라고 합니다. 근데 그 재작년에 인터내셔널 버전 만들었으니까 아이넷라고 붙였고 이번 8월 그 중순에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ITF라는 거는 이거는 주로 그 엔지니어의 모임입니다. 인터넷의 그 스탠다다이제이션 엔지니어링이라는 그 분야 작업하고 1년에 한 3번 모여서 한 700명 정도 모여서 그 작업을 하는 거죠. 일주일. 다음 주에 암스테르담에서 하고 처음으로 미국 아닌 데서 합니다. 이 전체 지금 무브멘트는 옛날에 미국에서 원래 시작하고 미국 중심이었는데 이거 점점 그 글로벌라이제이션 지금 하고 있는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개는 우리나라에서 조금 참여가 약한 분야죠. 앞으로 많이 참석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터업, 이것도 그 인터넷이라는 커뮤니티에서 나오는데 지금은 미국에서 2번, 쿠라파에서 1번, 근데 내년 되면 미국에서 2번, 쿠라파에서 2번, 아시아에서 1번, 아시아에서 1번은 동경에서 합니다. 5번 저도 합니다. 이것도 대충 일주일 튜토리얼, 그 다음에 컨퍼런스 하는 거고, 이번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8월 하순 아이넷 끝나자마자 바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프로그램은 굉장히 아이넷하고 인터넷의 컴비네이션에 그 축소하면서 우리나라에 맞게끔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90년대 인터넷 우리나라에 유치할까 말까라고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그 대륙간 학술 연구만 조정위원회, 이거는 그냥 굉장히 스몰 그룹으로 각 나라 대표, 각 대륙 대표끼리 모여서 조정하는 거이죠. 근데 그 다음에 그런 맥락에서 우리 KRNet라는 거 우리나라에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거 어떤 방향에 가면 좋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앙케이트나 그런 데 쓰시는지 이메일 우리한테 연락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이거 아이넷라는 방향에 가는 방법이 있고 또 조금 인터업라는 방향에 가는 방법이 있고 계속 그런 컨비네이션도 굉장히 크게 해버리자라는 방법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충 그 이번 10월 정도까지는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내년 그 6월, 지금은 내년 6월 말 아니면 7월 초에 하기로는 되고 있는데 굉장히 크게 할 거예요? 아니면 조금 축소할 거예요? 그 오디언스 누구를 할 거예요? 엔지니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초보자를 그 엔드 유저를 하는 거예요? 라는 거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우리한테 좀 코멘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핵심에 가죠. 인포메이션 하이웨이 프로젝트. 요새 제일 처음에 미국에서 인포메이션 슈퍼 하이웨이라는 말 나오면서 이 인포메이션 하이웨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속 아니면 초고속 정보통신망. 아까 전에 박순덕 실장도 아나운스멘트 하셨는데 우리나라도 이 인포메이션 하이웨이 프로젝트 초고속 정보통신망이라는 거 시작하자라고 되고 있습니다. 신문에서도 나왔고 지금 6월부터 내년 봄에까지 마스터 플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 따라서 임플리멘테이션에 바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근데 먼저 미국에서 이 아이디어는 나오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타이틀이 있는데 Information Super Highway, and then, 그 다음에 HPCC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미국 전체 스피드 옛날에 56K T1이었는 거 기가까지 올려버리고, 근데 그거로 뭐 할 수 있어요? 생각해보자. 근데 그 다음에 그거에 필요 있는 프로토콜 어떤 거나 하면 좋아요. 테스트베드 만들고 개발을 하자라는 아이디어였는데 재작년 전부터 내용 굉장히 지금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대학교 연구 분야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비즈니스 섹터 아니면 가전 아니면 케이블 텔레비전 테스트한다 하는 형태로 전체 바꾸자라는 작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너무 일찍 미국에서는 그냥 시작해버렸고 지금 헤매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하고 비교하면 캐나다는 조금 한 2년 정도 늦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더 조금 제대로 잡아놓은 것 같아요. 그 커머셜 오퍼레이션하고 그 non-profit 오퍼레이션하고 잘 맞춰서 하고 있어요. 근데 주가로 믹서 이번에 타임지 그런 거에서도 나왔는데 먼저 케이블 텔레비전 회사 몇 군데에서 인포메이션 슈퍼 하이웨이 자기가 만들겠다. 자기도 주가로 만들겠다. 근데 이름은 DCI에서는 인포스트럭처 네트워크라고 해서 그냥 92년까지 그냥 기가 전도 레벨에서 그냥 해버리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 외에도 타임스 워너 그런 데서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데는 주로 애플리케이션은 케이블 텔레비입니다. 그냥 비디오 가게 가서 비디오 빌리는 건 아니고 네트워크 통해서 바로 자기 원하는 비디오 갖고 오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 캐파빌리티로 추가로 다른 것까지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인포메이션 하이웨이는 아직도 세계적으로 되는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느 방향에 가는 거예요? 라는 거 아무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계속 한 3, 4년 정도는 시행착오로 많이 헤맬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지금 한참 헤매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는 조금 뒤늦게 시작하면 좋겠다. 왜냐면 우리가 헤매는 정도의 여력은 없으니까. 그죠? 너무 뒤늦게 시작하면 안 되고. 근데 미국적으로 여파가 구라파에 가고, 구라파에서 먼저 HPCN, 아까 전에 미국은 HPCC입니다. 굉장히 유사한 프로그램 EC에서 지금 만들고 있고, 근데 임플리멘테이션 대충 시작했습니다. 스코프는 미국하고 굉장히 유사하고, 학술 연구만다는 컨텍스트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근데 그 외에는 몇 군데 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먼저 영국에서는 주로 학술 연구만라는 컨텍스트에서 슈퍼자넷이라고 시작했고, 스피드는 대충 150메가, 650메가 정도까지 오리고, 그 다음에 주로 슈퍼컴퓨터 많이 연결해서 사이언티픽 애플리케이션 쪽으로 많이 쓰자라는 어프로치고, 커머셜 쪽으로는 안 합니다. 근데 스웨덴은 더 조금 사이된다는 거 이번 달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주로 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 많이 포커스 맞추고 있어요. 자세한 거는 나중에 비디오그래피 뒤에 있는 거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안 되면 이메일로 물어보시죠. 프랑스는 리네타라고 조금 우리나라 특히 한국통신 최신부하고 조금 유사한 형태로 네트워킹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한 작년쯤에. 주로 최신부 주도 현도 지금 하고 있고, 독일은 지금 아직도 헤매고 있는 상태죠. 옛날에 6, 7년 전에 브로컴 프로젝트에서 세계에서는 제일 먼저 하이스피드 네트워킹 시작한 나라입니다. 미국보다 한 3, 4년 정도 전에 시작했어요. 근데 그거대로 연구 개발로서는 괜찮게 됐는데, 근데 그 다음에 아직도 못 내세우고 있는 상태죠. 대충 그런 거고, 조금 재미있는 거는 핀란드, 노르웨이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 착실하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 때 어쩌면 이런 스웨덴부터 시작해서 핀란드, 노르웨이라는 그런 거 어쩌면 우리한테 레퍼런스 많이 되는 거 아닌가. 어차피 우리나라는 스웨덴하고 마찬가지로 세계에서 우리가 주도하겠다,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세계에서 결국 주도한다, 도미네이트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미국 아니면 일본, 그 다음에 구라파에서 국나라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하는 리소스는 우리한테는 없고, 그렇지만 스웨덴에서 핀란드에서 하는 그런 타입의 굉장히 포커스 맞추는 방법은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한 거 아닌가 라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포메이션 하이웨이 프로젝트는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는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지금 스피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속 올라가고 있고, 지금 150메가, 백번 150메가까지 오르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업그레이드 하고. 근데 97년에 650메가까지 올라갈 거고.
근데 그라파 대충 한 2, 3년 정도 뒤에 그거 타락하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애플리케이션 분야는 다 각 나라 각자 고루고루 하고 있습니다. 미 같이 굉장히 사이언티픽 애플리케이션에 포커스 맞추는 나라도 있고, 그 다음에 스캔디네비아 같이 굉장히 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에 신경 쓰는 나라도 있고, 고루고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분야에 포커스 맞출 거예요? 라는 거는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먼저 일본은 조금 수정해 주세요. 저는 전에 신문에서 보고 그냥 이렇게 썼는데, 근데 지난주에 지난 한 몇 주 전에 일본 가서 물어보니까 아직도 안 되고 있대요. 하나도.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뒤에 있어요. 근본적으로 이런 타입의 프로젝트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한다라고 하면 뭐 할 거예요? 누가 할 거예요? 라는 거 오랜만에까지 스터디 하자. 그 정도입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아직도 이런 거 하는 예산에 한몫 없대요. 그래, 만드는 작업하고 있대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하루 방향에 갈 것 같다. 왜냐면 세계적으로 다 하고 하니까 일본만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근본적으로 모르는 거는 어떤 형태로 누가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건 아직도 모르겠다라는 상태입니다. 근데 오랜만까지는 대충 결론 나올 것 같다. 근데 그거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사실 국가기관만라는 거 거의 10년 전에 시작했고, 근데 지금 그거에 차세대 국가기관만, 그 다음에 저고속 정보통신만 하겠다. 근데 어떤 식으로 얼마 정도 규모로 할 거예요? 내년 초까지 결정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앞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본이라는 거는 워낙 경제적으로는 센 나라니까 한번 제대로 잡으면 쭉 앞에 가겠죠. 그러니까 일본하고 직접 경쟁할 생각은 없는데 아직도 이런 거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예를 들면 일본 어느 정부 부처에서 이렇게도 생각하고 있다. 근데 이거는 지난번에 미국 갔다 와서 미국하고 그런 상의했다 정도입니다. 호주는 그렇게 생각하면 또 조금 교육만 하고 상용만 하고 완전히 별도로 하고 있는 상태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제일 네트워크 상태가 좋은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에서는 여기는 선진국과 후진국하고 건조하는 형태 같아요. 아드레싱 그런 거 보면 굉장히 후진국 같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런 프로젝트 보면 벌써 기가빗 테스트베드 설치했대요. 그러니까 동시에 그냥 시속 200km 가는 자동차하고 마차로 가는 거하고 건조하는 형태 같아요. 싱가포르는 굉장히 재미있는 형태인데, 근데 거기는 워낙 작은 도시니까 수준 높고 앞으로 잘할 가능성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거는 아까 전에 박순덕 실장 프레젠테이션대로 국가기관만은 차세대 국가기관만 어떻게 할 거예요라는 스터디 오늘 현재 하고 있고, 추가로 저고속 정보통신만 원칙적으로는 하기로 했고, 이번에 신경제에 그렇게 발표했고, 근데 내용 어떻게 할 거예요라는 거 6월부터 내년 봄에까지 스터디하고 그 근거로 임플리멘트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스터디는 그냥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보다는 어떤 식으로 뭐 때문에 할 거예요라는 거 몇십 페이지짜리 보고서 만들어라라는 뜻이 같아요. 나는 형태로 근데 아직도 첫 번째 모임 시작 안 했는데 7월쯤에는 해야죠. 그러니까 몇 가지 하죠. 사실 밑에 있는 기가비트부터 시작해서 그런 하이스피드를 하는 거는 사실 별로 문제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그런 거 되고 있고, 사실 한국통신이나 대거 물어보면 서울 부산 간은 지금 2.4 기가bps 정도로 연결을 하는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거는 별로 문제 없어요. 문제는 그거를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메일 지금보다 지금 이메일을 하루에 평균 100개 받고 있는데 하루에 10,000개씩 받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애플리케이션 자리가 우리가 잘 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러면 우리나라 경제라고 볼 때 먼저 우리가 스페셜라이즈 하면서 스캔디네이비아 같이 어느 스페시픽한 에리어에서는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앞에 있다라는 형태로 해야 그 우리나라 경제에 그 도움이 되는 거고. 근데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아무도 뭐 이런 겁니다라는 건 없으니까. 근데 몇 가지 제가 그 말씀드리면, 네트워크 인포메이션, 어저께도 튜토리얼이 있었고, 오늘도 그 나중에 좀 프레젠테이션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옛날에 시기하게 하면 그 데이터베이스 액세스라는 거 지금 그 네트워크 인포메이션이라는 형태로 굉장히 그 세계 전체에 있는 그런 주로 R&D 데이터베이스 데이터지만 그냥 수시로 우리가 갖고 올 수 있는 거라는 분야가 하나 그 분야 같이 보이고 익스플로시브한 분야죠. 근데 그 다음에 리모트 컨퍼런싱, 사실 지금 그 우리 분야에서는 미익스 무슨 회의한다, 그라파에서 회의한다, 그거 지금 여기까지 컨퍼런싱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뭔가면 ITF 회의에 예를 들면 50명 보내기는 어려운데 우리나라에서 조금 이상한 시간에 할 거지만 오시겠어요? 카이스트에서 할 거니까, 어디서 할 거니까. 근데 그러면 그건 참여하기가 쉬운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휴스턴까지, 다음에 암스테르담까지 다음 주에 가기는 힘들어도 여기 예를 들면 대도까지, 서울 어디까지 가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근데 그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굉장히 에라보레이트 하기는 못하고 있고 화면도 객탁에는 안 나오지만 됩니다. 근데 앞으로 이거 많이 발전할 것 같고, 모빌 커뮤니케이션 라는 거는 결국은 굉장히 트래픽 많이 제너레이트 하는 거 아닌가. 각자 한 대씩 가지기로 되면. 그 다음에 몇 가지 리마크 하면 요새 K-12 네트워킹, 선진국에서는 아니면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서양 사회에서는 그 다음에 주로 잉글리시 스피킹, 영어 하는 나라가 많은데에서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일 앞서가고 있는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뉴질랜드. 뉴질랜드 금융학교는 다 인터넷에 어느 현재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 레벨에서 인터넷 쓰는 거는 그런 뭐 산식이고, 어떻게 해서 인터넷이라는 거 금융학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교육에 도움이 될 거예요 라는 거 지금 한창 익스페리멘트 하고 있는 거죠. 지난주도 미익스 그런 컨퍼런스 때 그런 페이퍼가 많이 나왔고. 근데 물론 그거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지만 우리도 그런 연구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인터넷에 연결되고 있는 대학교 아니고 고등학교 이하에서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 가능합니다. 지난번에 어디서 아티클 보니까 나사에 액세스하고, 근데 거기 있는 이번에 목성에 갔다 도성에 갔다 그 사진 자기 알아서 갖고 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뉴질랜드에 있는 금융학교에 그거 했어요. 알아서 사진 갖고 오고. 근데 그 다음에 거기서 우주 비행사한테 자기 물어보는 거죠. 예를 들면 식사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거기서 대답해 줍니다. 라는 거는 예를 들면 금융학교, 중학교 학생한테는 굉장히 보람 주는 저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K-12는 그 기회는 없는 거죠. 뉴질랜드에는 그 기회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example인데 우리가 조금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대학생만 연기간만 인터넷에 액세스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나라라는 스페시픽한 케이스, 예를 들면 한글 사포도 잘 될 거예요. 또 우리나라 세계에서 거의 최고로 PC 통신의 보급률, PC 몇 대 있는데 PC 통신 하는 사람이 몇 프로가 돼요? 뭐 세계에서 거의 최고입니다. 라는 그거 어떤 식으로 우리가 잘 활용할 거예요? 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라는 거 생각하는 거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굉장한 스피드로 인터넷이라는 거는 글로벌라이제이션 지금 돼가고 있어요. 국제화 돼가고 있고. 근데 그런 컨텍스트에서 우리가 우리나라만 아니고 그런 컨텍스트 우리가 조금 작업하는 거가 맞는 것 같아요.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한국 부분 끝나면 우리 한국 사람 한국 바깥에 그래도 한 북한 패패도 한 몇백만 명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데 그 네트워킹 그런 것도 우리가 조금 신경 쓰는 거가 좋은 것 같아요. 그 뭐 중국, 미, 그 일본, 그 소련. 근데 사실 그런 인과이라도 많이 있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글로벌라이제이션 아니면 국제 활동하는 거에 우리의 그 쉐어 하는 것이 물론 국내에도 바쁘지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도와줘도 예를 들면 몽골이아, 베트남라는 나라에서는 굉장히 네트워크 잘 될 수가 있는 거죠.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어요? 이제 금방금방 질문이 생각 안 나실 수도 있으니까 질문은 이따가 1시 직전에 그때 특별히 질문 있으면 전부 모아서 따로 받도록